네, 오늘 브라운백 세션을 담당하게 된 SSA 팀의 장민수입니다. 먼저 멀티 클라우드 양방향 데이터 쓰기 구성 전략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해당 주제는 실제로 이제 고객사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쓰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실제로 나왔던 질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산 환경,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캡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몇 번 이제 브라운백 세션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변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consistency, availability, 이제 partition, tolerance,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가용성과 정합성 위주의 시장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만일에 런던과 뉴욕에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고 리전이 별도로 달리된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가 어, 이렇게 양방향으로 찢어져서 이제 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어,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일에 어, 멀티 클라우드를 생성하게 되고 데이터를 각각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동기화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동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의 화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베리타스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지 솔루션, 공유 솔루션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항상 고려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힌트를 이제 MSA 패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멀티 클라우드가 MSA가 아니지만 분산 환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분산 환경의 이론에 맞춰서 개발한 부분들이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멀티 클라우드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화가 필요할 때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복제가 가장 우선시 되는데, 저희 레드햇에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데베지움이 있겠죠. 데베지움의 특징은 로그 베이스의 CDC라는 겁니다. 체인지드 된, 변경된 데이터를 캡처해서 전송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그 베이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폴링 베이스의 데이터를 준 배치성으로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만일 3초의 간격으로 이제 폴링을 한다고 했을 때 3초의 딜레이가 발생하죠. 근데 로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트랜잭션 로그를 전송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양방향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아홉 번째 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의 유저 액세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데이터를 런던 리전에서 쓰고 뉴욕 리전에서 동시에 쓰기 시작한다면 어, 만일에 이 CDC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복제한다.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런던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뉴욕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서트나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벤트를 또 감지한 뉴욕의 CDC는 또 런던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런던에서는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또 CDC로 뉴욕에 전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복제가 루프를 그리면서 무한 반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실제로 고객분들께서 직접 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도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만일에 다른 방안이 있냐라고 이제 또 말씀하시면, 첫 번째로 이제, 방안은, 제3자를 이용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이용한 데이터 쓰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2PC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런던과 뉴욕에 각각 어,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만 서울에 있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이것을 조율을 한다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합성을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이라든지 트랜잭션 리소스 관리에 상당한 많은 어, 리소스 낭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야 되는 그런 어, 아키텍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저장에 대한 루프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양방향에 있는 데이터 스키마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데이트가 발생을 해서 그 캡처된 이벤트가 타겟에 전송이 됐을 때 데이터 스키마가 만약 다르다고 하면은 루프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웃박스 패턴이라는 MSA 패턴이 있습니다. 사실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패턴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만일에 이 그림에서도 있는 이렇게 A, B, C라는 DB가 있을 때 이 ABC 서비스에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변경된 내용만 이렇게 쏙쏙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원본 데이터 스토어는 그냥 건드리지 않고 전송용 전용 테이블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송을 해서 이제 타겟까지 이제 전달을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루프를 끊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 카운터를 들어서 카운터가 1 이상이 되게 되면은, 1 이상이 되게 되면은 어, 이제 저장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쪽 지역의 시간과 이쪽 지역의 시간과 타겟 지역의 시간을 비교해서 이 시간이 역전 현상이 새롭게 유입되는 데이터가 역전이 있게 된다면은 시간을 비교해서 이제 루프를 생성하지 않고 이벤트를 전송하지 않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현의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양방향 데이터를 쓰기와 읽기를
읽기로 이제 구별을 했을 때 읽기는 7이고 쓰기는 3입니다. 따라서 이 쓰기 전용 DB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은 읽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정합성을 위해서 라이트는 비용 그 10 중에 3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트워크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원천 그 DB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 여기서 변경된 데이터를 타겟으로 이제 전송을 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이제 원본 DB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어, 여기서 이제 적재된 데이터를 이렇게 내려주는 형태로 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리전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해당 리전에서만 셀렉트 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쓰기를 할 수 있는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런 패턴은 이제 CQRS라고 하는 이제 패턴이고요. 요런 거는 이제 데이터의 라이트가 굉장히 작은 업무, 예를 들면 유저 뭐 로그인이라든지 유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라이트가 굉장히 적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의 형태로 구성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멀티 클러스터의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멀티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시간의 왜곡 현상으로 인해서 메시지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면 유저 A가 치즈는 어, 다른 치즈로 만들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에서 B까지는 전송이 제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B는 좀 딜레이가 생겨서 C에 좀 늦게 전송이 됐죠. 그 사이에 B가 말도 안 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B의 대답이 먼저 도착을 하고 A의 질의가 늦게 도착하는 이런 순서가 변경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IT적으로 봤을 때 1대 N인 경우, 그리고 멀티캐스트를 했을 경우, 음, 그런 현상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미 이제 논문상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램포트 알고리즘이 있고 벡터 클락 알고리즘이 있는데 램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서가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60이고 여기는 53, 시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은 다음에 전송할 때 이 해당 전송된 시간 60보다 더 차중된 시간을 플러스 해가지고 타겟으로 전송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할 수 있겠고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전송되어 있던 유저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벡터 클락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A, B, C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각각의 유저의 시간을 갖다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이제 이 알고리즘이 형성이 됩니다. 레드의 제품에서는 이제 데이터 그리드에서 이제 벡터 클락이라는 알고리즘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이 그룹핑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어야지 이제 유저끼리의 그룹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알고리즘이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그룹핑을 지원해 주는 이제 해결 방안이 뭐가 있느냐? 저희 제품 중에
아파치 카멜에서 이제 J그룹이라고 하는 그룹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J그룹은 JBoss EAP에서도 세션 클러스터링을 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시프트의 etcd도 이 J그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리드에서는 이 그룹핑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벡터 클락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시간의 변경 현상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요. 동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릴레이 노드를 각각을 가지고 각 노드끼리 이렇게 통신을 해서 여기서 변경된 내용을 이제 타겟으로 전송을 해서 이제 동기화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싱크와 어싱크가 이제 가능한데, 음, 이렇게 유저가 한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액티브, 패시브 구성은 완벽하게 현재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티 클러스터에서 액티브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복제가 돼서 동기화가 됩니다. 되기는 하지만 이 형태에서는 데드락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 이 데드락이 아까 말씀드린 벡터 클락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멀티 클라우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폴트 케이스 때문에 이제 데드락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화를 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분산하고 재조합을 할 수 있는 또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어, 아까 전에는 양방향으로 이제 데이터를 썼는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양방향이 아니라 각각의 리전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이렇게 삼작 리전에서 이렇게 전송을 해서 타겟 속으로 데이터를 쓰게 하면은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컨셉의 이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우터 서비스를 하나 둬서 이런 라우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각 리전으로 데이터 쓰기를 배포를 해주는 라우터 서비스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라우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데이터 순서 변경 문제를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변경이 자주 되지 않는 그런 서비스, 어떤 인증 인가라든지 회원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쓰면 효율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렇게 각각의 리전이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 통합 각각 A와 B를 이제 한꺼번에 조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누군가는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API 조합이라고 하는 API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각각 데이터 스토어를 유지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API를 만들어서 여기서 B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게이트웨이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를 조합을 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접근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어렵게 데이터를 이제 동기화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형태의 클러스터 멀티 클라우드 구성이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조회가 잦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가져오고 여기서 한번 가져오고 그러면 많은 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그리드를 사용한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API, REST API로 이 해당 리전에서만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아키텍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키텍처를 제 안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제 언을 했던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이었고 국내 글로벌 기업사였습니다. 유저는 3억 명이고요. 이제 멀티 리전이었습니다. 리전 수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남미, 북미, 유럽, 그리고 한국, 그리고 아시아 지부도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이 멀티 리전을 모두 다 액세스가 가능해야 된다. 액티브가 가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한국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브라질 지사로 가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업무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SSO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요구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 다음에 데이터 실시간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AWS 상에서 구축 예정이다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원천 데이터는 이제 네덜란드에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DB는 아직 벤더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AWS 하면서 데이터 복제가 가능한 오로라를 생각을 어, 해서 이제 제 언을 이제 문서상에는 이렇게 적어 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여기 있는 원천 데이터를 어떻게 각 리전으로 이제 가지고 올 거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CDC 데베지움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자라는 제언을 했고요. 왜냐면은 그 유저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좀, 그 근무자가 어, 많이 갑자기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CDC로도 충분히 멀티 리전에 전송하더라도 어, 실시간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 기능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RHBK, 레드의 빌드 오브 키클라를 제안을 하면서 함께 이제 오픈시프트를 이제 제언을 했고요. 그리고 로사 서비스를 또 함께 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O 입장에서는 각 해당 리전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SSO 입장에서는 해당 AG에 해당 DB를 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리전을 넘나들면서 조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싱글 인스턴스로 SSO를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문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제 백업을 만들어서 만들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데이터 그리드는 이제 캐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DB에서 캐시를 다시 올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어, 이제 복제를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이 SSO가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전 간에는 어떻게 통신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봤을 때 아까 데이터 그리드 안에 크로스 레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리전과 리전 간에 이제 어, 마스터 노드들끼리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는 현재 액티브로 리전 각각의 리전에서 액티브가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쓰게 되면 데드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이제 구성을 제안을 해야 됐고요. 그 부분을 이제 카프카로 어, 제언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카프카를 내가 변경이 됐어라고 이 해당 이 큐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리전에 있든 어떤 에이지에 있든 해당 이 큐를 구독을 하고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리전 입장에서는 하나의 큐에다가 데이터를 접대를 했지만 멀티 리전에서 해당 데이터를 동시에 어, 구독을 해서 가져와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해당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하나가 이제 한국 사람이 브라질로 출장을 갔다 라는 건데요. 항상 데이터를 계속 복제를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데이터 복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 한 명이 출장이라는 게 많아야 하나에서 두 명 아니겠습니까? 어, 그랬을 경우 데이터 한두 개만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해당 업무가 순조롭게 각 멀티 리전에 전송을 되지 않더라도 브라질에서 해당 서울 큐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심플하게 구성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동기화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해당 아키텍처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는 여기 원천 데이터를 이제 복제하는 거가 어, 부담스러울 수가 고객분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그리드에서 어, 해당 마스터 노드들끼리 이제 통신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도 가능하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잦은 변경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또 어, 또 데이터 복제 동기화하는 비용보다 해당 이 데이터 그리드에서 이렇게 데이터 가상화 영역을 만들어 놔서 쉽게 DB를 인메모리 DB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네, 어, 네, 이것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데이터 양방향 쓰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 방안,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녹화 버튼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